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오늘은 깡통 전세 피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깡통 전세는 대출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흔히 깡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어도 깡통 전세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전세금이 집값에 육박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5억인데 전세금이 4억 5천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5천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투자를 왜 하느냐? 집주인은 5억짜리 집을 사서 4억 5천의 전세를 놓으면 당장은 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3년, 5년 후에 집값이 6억, 7억 하면은 그 차액을 집주인이 순전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동산 가격이 주기적으로 상승해 왔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갭 투자는 그 성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하거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경우 뭐 일시적이건 장기적이건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세금도 떨어지죠. 그래서 만기가 돼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면은 집이 잘 안 빠집니다. 그러면은 집주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알아서 빼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 집을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깡통이 되는 건데 뭐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에 붙일 수도 있지만은 경매에 붙이면 오히려 그 낙찰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경매에 붙이는 것보다는 그 집을 인수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 하면은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보통 새 아파트는 집값이 높고 전셋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집값은 비싸고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전셋값은 쌉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후 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은 아직 멉니다.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살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전세 수요는 뭐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과 전세값이 비슷합니다. 이럴 경우 이제 좋다고 들어가서 살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나올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또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제 대지 지분이 낮고 용적률이 높으면은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은 낮고 전세값은 높게 형성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비싸기 때문에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은 집값과 전세값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형성됩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이제 이럴 경우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기가 안 좋으면은 오히려 전세값이 더 높아지고 오피스텔 값이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집주인들은 굳이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네가 빼가지고 나가라. 아니면은 뭐 네가 사는 게 어떠냐. 뭐 경매에 붙이면은 오히려 손해니까 붙이려면 붙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뭐 가능하면은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죠. 하지만 전세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이 집을 잘 빠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한다. 이런 각오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살만한 집, 뭐 구조나 여러 가지 환경이 내가 이 집을 최악의 경우 사도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집이 안 빠질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전세금에다 조금 보태거나 아니면 전세금만 있어도 이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깡통 전세 가능성이 있는 집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